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양명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중앙대 국어국문학과에 있습니다.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와 국어문화원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올해부터 5년간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첫 해로 12개 학회가 참여하였으며 사업 성과를 논의하고 평가하는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학술용어 학술대회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학총을 검색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학술용어의 수집 및 정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첫 순서로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박창원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일을 맡고 있는 유아이대 명예교수 박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술용어의 수집 및 정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는 세계의 학문은 한국어로, 한국의 학문은 세계로 라는 맹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학술용어의 정비 작업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학문 분야의 학술용어를 한국어로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로마 제국의 언어문자 정책에서 그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 초기에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버리고 라틴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 문자였던 그리스 문자를 자기들의 언어에 맞게 라틴 문자로 변화시키고 이를 공용 문자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적 혁신을 도모하면서 모든 예술과 학문을 라틴 문자로 표기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천년 제국의 기틀을 닦게 되는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언어 문자 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발전은 학문의 발전에 달려있기에 학문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개개인으로 혹은 단체로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의 학문을 이어받고 인정의 학문과 협조하면서 학문의 전체적인 보편성과 균형성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학문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작업에 학총이 조그마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데 오늘의 학술회의는 그러한 작업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초반인 지금은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인류의 역사는 더 큰 시각에서 보면 현재는 인류 문화의 3차 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의 발명으로 지식과 전달과 재생산 내지는 재창조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1차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는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전기를 발견하여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동설이
일어나서 이 의식의 개발과 육체적인 지식을 대체하는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2차 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의 발명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간의 지성적,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윤리를 창조해야 될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류의 3차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적 생산이 축적되고 무한대에 가까운 계산의 민첩성과 순간성에 온갖 경우의 수를 고려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가히 평범한 인간을 어리중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새로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오늘 우리는 학술 용어의 정비에 관한 새 장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해 주시는 발표자 선생님들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토론자 선생님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성공 여부는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의 개최자로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술대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어문화원연합회 김미영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학술용어 개선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12개 학문 분야의 어려운 학술용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다듬은 말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맡아 애쓰신 학술단체 회원님과 12개 국어문화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를 맡아서 관리해 주신 총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술 연구는 그 내용이 전문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연구 결과가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려면은 우리 사회의 일상 분야에 영향을 주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 영역의 언어에서도 되도록 우리말다운 표현을 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태를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문의 역사는 다 아시다시피 개화기 근대 학문 시작 시기에 일본을 통해서 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이후 학문 발전 시기에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문 용어는 다듬고 고치고 또 바꿔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간 우리말로 학문을 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었는데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이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사업을 지원하신 덕분에 늦은 감이 있으나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그 올해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문제점과 논의거리를 제안하고 또 효율적인 학술용어 정비와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큰 성과 거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원장 장소원입니다.
2021년 학술영어 정비 제1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박창원 이사장님, 국어문화원연합회 김미영 회장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12개 학회와 국어문화원 실무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두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당국과 의료계를 믿고 스스로 개인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발표는 학술용어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지식 생태계에서 학술용어의 정비와 체계화 작업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발전된 학문 세대를 이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총과 문화원이 협업하여 좋은 성과를 맺음으로써 모든 분야의 학술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정비된 용어들은 국립국어원의 공공용어 정비 사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여 귀한 지견을 나누어 주실 선생님들과 좌장, 사회, 진행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시간을 내어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여러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학술용어 정비 사업이 모든 연구자들이 무궁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학술대회 발표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션 1회 사회는 이화여대 조경숙 교수님, 세션 2회 사회는 인천대 이현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세션 1회 사회를 맡으신 조경숙 교수님은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부이사장님이시고 현재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세션 1회 발표를 조경숙 교수님의 사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대회 첫 번째 섹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조경숙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기조 강연과 총 5개 분야, 물리, 약학, 자기, 수학, 의학의 주제 발표가 15분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술대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현재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박창원 이사장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심리학 분야의 발표가 끝나고 곧 체육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체육 참여 증대를 위한 체육 학술 용어 정비,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강원대학교 레저 스포츠학과 강효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15분 발표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아직 화면에 저희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네, 교수님 이제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죠? 이 바탕화면에 있는
자료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화면 공유. 아까 그게 어디 가나? 잠깐만요. 네네. 그렇죠. 이 교수님. 파일. 우선 화면 자, 공유를 클릭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발표하실 자료가 이렇게 거기에 떠 있게 될 겁니다. 혹시 됐나요? 보이나요? 지금 아직 보이지는 않는데요. 잘못한 네, 것 지금 같은데. 보입니다. 교수님. 보입니다. 네. 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발표를 듣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체육 분야 학술 용어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발표할 강효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구체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뭐 이렇게 선정, 임의 뭐 이런 것보다 그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용어를 선정했는가 하는 그런 그 과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수행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신 것처럼 그 스포츠 이제 경기에서 이제 이 해설가가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것처럼 우리 그 스포츠에서 제기되는 용어의 문제는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또 거에 비해서 지금 BTS 요즘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BTS가 아니라 여기에 배드민턴, 테니스, 스위밍 이런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현실을 직시해 봤을 때 과연 이제 우리는 이 스포츠에 관련된 또 체육 용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그 목적이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스포츠 포울이라는 이 모두를 위한 스포츠 뭐 해서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체육 분야는 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국가 주도의 또는 민간 주도의 그 용어 정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용어 정비들이 일부 종목이라든가 또는 아주 한정된 그런 내용에 국한되어져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그 체육 용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사용되어지는 것과 또 지향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국가 정체성의 그 관점에서 보고 또 제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체육, 즉 뭐냐면 이 스포츠 용어는 전문가 몇 명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은 이제 세종국어문화원하고 우리 한국체육정책학회하고 가장 긴밀한 협력적 상호 협동 체제 방식으로 이어서 이게 이제 자료 조사서부터 이 정비된 최종의 그 용어를 기록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구도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구도지만 실제 이러한 5단계 이런 거를 제시했지만 실제 그 작업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아마도 그 협력적인 이 상호 작용에 의한 협력 작업 시스템은 아마 뭐 10단계 정도까지 수행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체육학술 분야의 그 과제 용어를 정비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체육학이라는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용어를 정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체육이라는 어떤 전문성의 입장에서 그 용어를 정비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토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체육학은 보통 인문사회과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그 학문적인 그 영역이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어떤 그 학문적인 본질 그 이론적인 측면을 추구하다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포츠라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스포츠 용어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런 스포츠 용어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되면 연구 대상으로서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기 종목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실기 분야에서도 보면 영역별 분류라든가 또 종목 분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엘ite 스포츠의 특성과 학교 체육 특성, 생활 체육 특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이렇게 선택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 그 연구원들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결정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전문가가 사용되는 언어가 곧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 참여를 하고 하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생활체육의 영역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이제 중분류 대상으로서 그 생활체육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그 스포츠 우리나라의 그 체육계 정책이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라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확산성이라든가 평등성 또 기본성 뭐 이런 그 철학들이 이렇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국민 참여율이 가장 높은 순서인 10대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죠. 이러한 자료들은 문체부에서 발행된 국민생활체육 실태 조사 2년마다 하는 그런 자료에서 출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축구가 다른 이전에 또 용어가 이렇게 정비된 그 사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정비 완료된 종목을 제외해서 그 대신 다른 종목을 더 이렇게 동호회 가입수가 높은 그런 뭐
이렇게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10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활체육의 국민 참여 10대 베스트 종목 참여 종목 중에서 이들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어떤 용어를 이렇게 선정할 것인가를 이렇게 또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그 내용이 스포츠 용어집이라든가 포털 뉴스 댓글 커뮤니티 등장한 비정량 텍스트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탐색적인 확인 작업 과정으로서 그 우리 그 이제 용어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일반 국민들이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탐색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용어를 선정해서 이제 할 것인가 하는데 기초 자료로 이제 활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축구를 배드민턴으로 대체해서 이 생활체육 10대 종목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이나 내용은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요. 넘기겠습니다. 패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자료 수집이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가 자료가 수집이 되고 그 수집된 과정이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 이런 그 용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추출해서 그 빈도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도 분석을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그 용어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총 1249개의 용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종목은 아까 말하는 대로 10대 종목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초로 이렇게 학술 단체에서 우리 정책학회, 제육정책학회에서 대상 용어로 선정한 것이 1249개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국어연구원에서 이러한 그 용어 선정 기준을 적용해서 2차 검토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 선정 기준들을 통해서 총 그 처음에 이제 550개로 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200개를 선정하고 또 4차 이후에 또 몇 개가 또 수정 또는 배제 또는 보완 이런 식으로 되면서 21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체어라든가 언어 뜻풀이 사용 예시, 출처 등의 점검과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200 몇 개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어 검토를 5, 6차를 통해 가지고 211개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는 많은 수가 이렇게 종목에 비해서 많은 수가 많이 이제 탈락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연구원 말고 저희들은 그 각 종목 그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연구진 그 다음에 국어문화원 간의 그 통합적인 또 그 검토를 통해서 최종 204개의 용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저희들은 그 생활체육 국민 참여율 상위 10대 종목에 204개의 대안을 제시하는 과제 수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단 이제 체육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스포츠 또는 체육에 대한 용어가 어떤 이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 간에
소통 강화를 통해서 스포츠 참여가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그 사회적 평등성을 지향하게 되는 그런 데 기여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표준에 대한 용어 사용은 체육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기여할 거로 보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외래어에 의한 정체성, 불확실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립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느낀 거는 이 체육학 분야는 굉장히 학문 분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 분야도 굉장히 이제 융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또 종목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많고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인 토대와 다르게 받아들인 용어도 엄청 다르게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과제의 제한된 종목과 제한된 용어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실제 만들어져 가지고 공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된 용어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됐지만 또 인사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이 과제가 무난하고 잘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가 이렇게 협력적으로 잘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종국어문화원 김수롱 원장님과 또 서현정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또 이 과제에 참여하신 모든 연구 참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체육분과의 용어 절차, 영화 선정 절차에서부터 확인 과정까지 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네 번째 발표는요. 2021 국어학 용어 정비 개선의 방향, 대중성과 학제적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 된 것 같은데요. 자,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제 스포츠 분야에 관한 토론이 되겠는데 김수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수롱입니다. 저는 토론문 준비했지만 기본 핵심 맥락과 제한성 발언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회가 모든 분야가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소중한 성과를 얻었지만 가장 큰 성과를 얻은 공유 안 해도 됩니다. 네. 가장 소중한 성과를 얻은 분야가 우리 한국 체육정책학회랑 같이 한 체육용어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생활체육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모든 생활에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 문해력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된 200개를 우리가 어떻게 보급하고 확산할 것인가. 근데 그거보다 먼저 이번 사업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00개를 이렇게 최종 추려내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생활체육 분야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거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 추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200개를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이 10대 분야를 선택하기 해놓은 건 좋은데 그 10대 분야가 쉽게 말해서 이 온도차가 많이 나는 거죠. 어떤 분야는 자전거 걷기는
전 분야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용어가 이 생활체육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탁구는 어떤 거는 이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고 어떤 거는 이 전문가 선수들만 필요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10대 분야에서 물론 그런 거에 따라서 용어 선택의 범위를 달리했지만 이런 어떤 각 분야별로 생활체육이라는 그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피겨를 보여주셨지만 뭐 그것도 사실은 생활체육이 아니더라도 그 용어가 이제 순화되고 그런 걸로 우리가 듣게 되면 얼마나 참 재밌고 더 알차게 그 피겨를 알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그 생활체육의 어떤 그 실제적인 범위 거기에 따른 그 용어 그걸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업을 하면서 다들 느꼈겠지만 일단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약간 좀 뭐 이건 했으니까 의미가 있지만 그 10대 분야의 용어를 선정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진짜 기본 자료 또는 그런 기본 어떤 자료 뭐 아카이브 같은 그런 게 잘 구축이 돼 있는데 어떤 분야는 거의 안 돼 있고 이런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10대 분야의 그런 기초 용어 사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먼저 구축하고 나서 실제 어떤 것이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가 먼저 있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00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한국체육학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생활체육 용어 이런 생활체육 문해력의 범위 이런 것들을 보완 말씀해 주시고 200개를 어떻게 체육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확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 두 가지로 끝에 좀 김수롱 선생님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셔서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유민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쌤, 저기 강유민 선생님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그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수롱 원장님도 연구진으로 참여 안 하셨나요? 참여하셨죠? 참여했죠. 네네네. 참여하셨으면은 이 프로세스, 자꾸 제가 영어를 쓰네요. 이 작업 과정에 대해서 잘 아셨고 또 그 느낀 점을 지금 이제 여러 지금 연구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 토론은 우리 둘만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생활체육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대야 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연구업적으로도 이제 연구물로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 결과물들이 있고요. 또 뭐 어떻게 이 정부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 단체에서 과제비를 줘가지고 이제 한 것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체육 용어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한 용어 정비 이런 게 공통으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체육 분야는 그 영역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번에 4개월 가지고 이 연구비로 연구진을 동원해 가지고 4개월에 무엇을 아웃풋을 낼 것인가 하는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생활체육 베스트 10 이렇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200개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뭐 한 종목당 몇 개 터치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서 한 3개 종목 베스트 3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도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1000몇 개에서 500개 줄어들고 200개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필라테스라든가 뭐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남아 있고 테니스라든가 수영 같은 거는
많이 이제 제거가 됐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많이 이렇게 표준화되고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발전된 올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표준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덜 이제 꼭 해야 할 것만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역사가 도입한 지 역사가 짧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체계화라든가 용어의 이렇게 표준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축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번에 숫자도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용되는 빈도수를 이제 하고 또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는 단계가 그냥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아니라 국어문화원과 이 제시된 기준을 가지고 또 이 각 연구원들이 연구 참여자들이 그거에 대한 또 웨이트를 줬어요. 점수로 뭐 3점, 2점, 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많은 이제 용어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점수가 많은 거에 이제 해서 결국은 걔들 중에서 500 몇 개, 또 200 몇 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추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처음에는 막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해서 아주 의미 있게 전개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 200개 끄집어내니까 별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그런 겁니다. 네, 네네. 예,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국어 순화 운동을 4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술 용어 또는 전문 용어 이 순화하면서 어떤 순화의 기본 원칙이 이제 국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특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우리는 정확성, 우리가 이제 몸에 관련된 섬세한 동작, 그다음에 네네.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관련된 네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확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통성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실용화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용성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그래도 네네. 또 전문적 영역과 제가 또 튀어갑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느낀 점 뭐냐면 이제 국어문화원에서는 국어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이제 국어적으로 접근하고 또 저희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는지 이거에 이제 근접하다 보니까 혹시 합의되지 못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 염려를 굉장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희들이 제시하고 사용 예시를 제시하고 어떤 대안어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이견들은 많이 이렇게 수용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아서 야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문화원에서 제시된 대안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실제 우리 동작하고 안 맞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가만히 말을 몇 번인가 처음 대하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인가 되뇌이고 동작을 하다 보니까 국어문화원에서 국어적 표현으로 대안을 제시해 준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세종 국어문화원 원장님 비롯해서 하여튼 열심히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 막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만 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협응 체계가 잘 이렇게 돼가지고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우리 측에서도 연구원들도 다 그렇게 결과를 가져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강효민 선생님 답변 중에서 이 빅데이터를 좀 고려해서 지금의 이제 실상을 상당히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가 사용되는 현실에 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